하우스 안에는 6가지 중요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유량계, 호스릴, 커플링, 바이패스 릴리프 밸브, 리모컨 시스템, 긴급 차단 레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유량계 점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글러브 밸브 기체 라인을 잠그고, 두 번째, 공기 분리기 볼 밸브를 잠그고, 세 번째, 펌프에서 올라오는 액체 밸브 글러브 밸브를 잠그고, 유량계에서 나가는 호스 쪽의 글러브 밸브를 잠굽니다. 이 유량계 속에는 LPG 액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퍼지시킨 후에 필터의 사각 후렌치를 개방을 해야 하는데, 압이 차 있는 상태에서 개방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사고를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면서 LPG 액을 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 커플링을 내려놓고요. 두 번째, 액체 배관 라인에 드레인 밸브가 있습니다. 일단 드레인을 엽니다. 세 번째, 유량계에서 나가는 후단 드레인 밸브를 엽니다. 이처럼 공기 분리기에 있는 액을 호스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기화돼서 소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완전히 소진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사각 후렌치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러 나가야 합니다. 절대 한꺼번에 다 풀르면 안 되고 임팩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볼트를 완전히 빼지 않고 어느 정도만 빼서 이 후렌치를 흔들었을 때 가스가 방출이 안 되면은 그때 볼트를 완전히 빼내고 안에 여과망을 빼서 브러쉬로 청소를 한 다음에 에어로 불어서 다시 조립을 하면은 청소는 끝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밸브를 여는 순서가 역순으로 열게 되면은 유량계가 파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체 밸브를 열어서 여기 공기 분리기에 압력이 지금 차 있습니다. 올라오는 액체 라인의 밸브를 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LPG 액이 압력이 차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유량계 후단에 호스릴로 가는 밸브를 열면은 청소는 완료가 됩니다. 기체 밸브나 올라오는 액체 밸브를 열지 아니하고 이 밸브를 먼저 열었을 경우 여기에서 강한 압으로 밀문해 가지고 다이아그램이 파손이 되거나 유량계의 로터가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터 청소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전 속도도 저하가 되고 로터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 로터를 수리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호스릴에도 중요한 부품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호스고요. 호스가 회전할 때 회전축을 잡아주는 슬리브 조인트, 플렉시볼, 양쪽에 베어링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슬리브 조인트는 오링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 겨울에는 3개월에 한 번 그리스를 주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 건으로 노즐을 연결을 하시고 한 번 내지 2번까지만 주입을 하셔야 되고, 그 이상 주입을 하게 되면은 오링이 파손이 돼서 오히려 그리스를 안 치는 것만 못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보이기 때문에 베어링에 그리스가 자연히 스며들지만 여기에는 손이 안 들어가니까는 뿌리는 그리스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뿌려주시면은 호스릴의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이 갈라지고 파손이 돼서 사고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차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도볼을 이렇게 당겨서 호스에 꺾이는 부분에 무리를 덜어줌을 해가지고 호스를 안전하게 오래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액체 호스릴은 DC 모터가 구동하여 이 체인을 돌려서 호스를 감고 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체인에는 항상 그리스가 많이 좀 칠해져 있어야 돼요. 체인이 어느 정도 쓰면은 늘어나게 되고 기아가 뭉그러지던가 아니면 모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뿌리는 그리스로 이쪽 베어링에도 그리스를 정기적으로 주입을 하셔야 돼요. 호스릴의 성능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였을 때 이런 부드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상한 소음이 날 경우에는 저 모다와 기아와 체인의 간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마스터 롤러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호스를 빼고 박을 때 호스가 길이 방향으로 스크래치가 나고 찢기는 경우는 롤러 베어링이 닳아서 그러는 거니까 이 롤러 베어링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비눗물을 뿌려서 호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홀에 비누 거품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홀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 호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많이 셀 경우에는 호스를 요 정도 잘라서 유압집에서 다시 이거를 찝으면은 여기에서 누기가 되는 것이 잡을 수가 있어요. 커플링은 액체, 기체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피스톤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피스톤이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리스를 주입을 해야 이 피스톤을 오래 원만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이 나사를 풀르고 반대편에 나사를 풀릅니다. 이 오링을 주의해서 여기를 풀르고 여기에다가 저온 그리스를 짜서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이으면서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주면은 원활하게 피스톤에 오일이 공급이 돼서 커플링을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온 오일을 주입을 하고 여름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오일을 주입을 하셔야 이 피스톤이 원활하게 또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릴리프 밸브의 역할은 탱크의 소음이나 충전 속도나 과부하나 이런 것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 압력계는 탱크 내부의 압력을 가리키는 거고 액체 압력계는 펌프가 돌아갈 때에 펌프의 압력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충전하시면서 액체 압력계와 기체 압력계를 수시로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이패스 릴리프 밸브 꼭대기에는 볼트가 나와 있는데 그 볼트를 누르게 되면은 액체 압력계가 올라가고 볼트를 풀게 되면은 액체 압력계가 떨어집니다. 탱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압력, 즉 5kg 내외에서 소음이 가장 없는 상태까지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진동과 밸런스와 이런 충전 속도를 조절하고 그 볼트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은 세게 누르게 되면은 이 스위치 표면이 눌려 있어서 온오프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조치로는 클러치 버튼을 누르고 PTO 버튼을 누르고 손을 띄게 되면은 펌프가 가동이 됩니다. 지금 가동 중이라고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로 클러치 버튼을 누르고 PTO 스위치를 끄면은 가동이 정지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동 버튼이 고장 났을 경우에도 운전석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PTO 버튼이 있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PTO 버튼을 누르고 클러치 발을 띄면은 PTO가 가동이 돼서 펌프가 돌고 충전이 가능합니다. 끌 때 역시 클러치를 밟고 PTO 버튼을 누르고 클러치 발을 띄면은 펌프가 정지가 됩니다. 긴급 차단 레바는 차가 출고된 지 2, 3년이면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이 긴급 레바가 작동되는 차들이 거의 드뭅니다. 반대편으로 브리스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쳐주고요. 여기 케이블도 브리스를 주입을 하고 스프링도 녹이 쓰면은 곧 잘라지니까는 뿌리는 그리스를 뿌린 다음에 그리스를 주입을 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사태 때 이 긴급 차단 레바가 작동이 안 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차단 레바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